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의 의무, 웹툰 내일의 이야기. 내일의 시작. 27의 나이에 누구나 그렇듯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한 번쯤은 거치고 본다는 취준생, 최준웅. 부족함 없는 집안, 최고의 학벌, 스펙, 바른 인성을 나타내는 원만한 인간관계까지. 하지만 왜 또 불합격인 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강다리에서 화풀이 하는 것뿐. 그마저도 근처를 배회하는 노숙자에게 핀잔을 듣고 마는데 준웅과의 실랑이 끝에 스스로의 처지를 갑작스레 비관한 아저씨는 다리 난간에 몸을 맡기고 아저씨, 일단 내려와서 얘기해요. 완강한 아저씨를 말리는 사이 갑자기 등장해 드롭킥을 날리는 여자의 등장. 아저씨, 제정신이에요? 멀쩡한 한강엔 왜 뛰어들라 해? 말리는 건지 다그치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의 여자는 희한하게도 아저씨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준웅이 취업하지 못한 것 또한 알고 있었죠. 우울한 기운이 강해졌잖아. 얘도 위험하겠는걸. 여자가 준웅에게 신경 쓰는 사이 폭주한 아저씨는 다시금 난간이 올라 투신을 시도하고 그를 말리던 준웅과 아저씨는 순간 중심을 잃고 차가운 한강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병원에 입원한 준웅은 의식은 있으나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팀장님, 최준웅 씨는 지금 혼수 상태예요. 여자가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벌떡 일어난 준웅.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둘을 탓하던 그는 공중에 둥둥 떠있는 자신의 모습에 경악하고 마는데요. 저희는 독점 기업 주마등에서 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신들을 저승사자라 불렀다는 여자의 말에 고약한 농담이라 생각한 준웅은 친절히 정신병동을 가리키며 웃지만 사원증까지 내밀며 진지한 둘의 모습과 투명한 자신의 모습에 점점 사태를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둘은 준웅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남대교 사건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웅 씨를 찾아온 건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웅의 운명 타임라인에 예상치 못한 한남대교 사건이 추가되어 운명이 바뀌었다 말하는 륜구. 이대로라면 3년 뒤 가을까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 그게 조건이야.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예정 기간보다 빠르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하는 회사 취업, 중요한 시험 합격 등 모든 것이 다 슈퍼패스 된다는 말에 망설이던 준웅은 할게요. 그 일. 어차피 정해진 거라면 3년 동안 누워있는 것보단 낫겠지. 누가 봐도 노예 계약인 것처럼 보이는 계약서 내용이 무척이나 신경 쓰이지만 이 방법이 최선이겠지 싶은 마음에 지장부터 찍고 보고 영혼이 육체화되는 동시에 저 팀장님, 레드라이트 알림이 떴어요. 위험 수치가 아주 높은데. 그렇게 주마등의 홀령관리본부 소속 위기관리팀 비정규 계약직이 된 준웅. 자살로 저승해오는 영혼들이 많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회장님과 대표님의 특별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팀에서 준웅은 무사히 견뎌 슈퍼패스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무. 팀장 련의 성화에 못 이겨 제일 싼 충전기를 사러 편의점에 들른 준웅. 그곳에서 한 영혼과 만나게 되는데요.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인도팀과 엮여봐야 좋을 것 없으니 도움을 청하는 영혼들을 무시하라던 팀장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만 사연 있어 보이는 그녀를 그대로 두고 가기엔 뭔가 석연치 않죠.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 그녀가 찾는 사람은? 응? 누가 들어도 구 팀장님인데? 인도팀에서 데려가기 전에 도망쳤다는 영혼의 이름은 허진이. 전주임님이 절 도와주셔서 도망친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진이. 그녀와 실랑이를 하던 사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인도팀 팀장 최준길 등장. 진이를 넘기라는 준길과 그럴 수 없다는 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서리고 최 팀장님, 사흘의 말미를 주십시오.
당연하게도 련의 부탁은 통하지 않죠. 결국 진이를 도망치게 도와준 전주임까지 나서 준기를 설득합니다. 진희 씨는 위기관리팀 업무와 관련 있는 영혼이에요. 책임은 모두 제게 물어주세요. 겨우 얻어낸 이틀의 시간. 그렇게 위기관리팀 3위는 진희와 함께 그녀의 남편인 강우진을 구하러 갑니다. 일단 정보를 얻는 것이 우선. 수다스런 동네 아주머니들을 술로 깨어 우진의 최근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여행 가는 길에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했다는 부부. 요 앞에 슈퍼 주인장 말로는 그렇게 술을 사간대.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손가락 몇 마디가 절단됐다 하더라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본업인 음악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왼쪽 손도 성치 않게 된 우진. 폐인이 되어버렸다는 남편의 이야기에 진희는 괴로워합니다. 초췌한 우진의 모습을 본 진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우진은 그런 진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죠. 당신 부인 허진희 씨 일로 왔거든요. 일단 련의 정체를 무속인이라 둘러대며 우진의 속마음을 떠보는 일행. 역시나 우진은 스스로 삶을 끝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네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우진은 자신과 진희의 이야기를 일행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기일이 같은 아이. 하루하루를 술로 버티던 아버지는 어린 아이에게 모든 분노를 토해냈고 결국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고 맙니다. 홀로 남은 아이. 우진은 따뜻한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의 가족이 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이 모든 불행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 생각하게 된 우진. 가족들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말에 허물어졌고 삶을 이어나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우연처럼 군대에서 음악 전공생 지훈을 만나게 되죠. 지훈의 도움으로 우진은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훈의 부탁에 못 이겨 대타로 나간 소개팅 자리. 그곳에서 자신의 버스킹을 매번 구경하러 오던 진희를 만나게 되죠. 밝고 솔직한 진희에게 우진은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의 옥탑방에서 함께 불꽃놀이를 보던 날 진희의 손을 잡던 그 순간이 잿빛과도 같던 우진의 삶에 비로소 빛이 찾아옵니다. 난 말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 언제나 우진의 곁에서 그를 다독여주는 진희. 하지만 진희의 부모님은 둘의 사이를 반대했습니다. 이제껏 자신과 함께였던 사람들이 모두 불행해진 것을 떠올린 우진은 진희와 헤어지려 하지만 난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진희는 30대가 되면 사람은 나무가 된다는 말과 함께 우진에게 반지를 건넵니다. 네 나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의 꽃은 내가 피워주면 안 될까? 예쁜 꽃 필 수 있게 잘 키워줄 자신 있는데. 진희의 프로포즈로 우진과 진희는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지만 달콤했던 시간은 꿈처럼 짧게 끝나버리고 그녀가 없는 삶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우진. 그렇게 큰 트럭과 사고가 났는데 왜 당신만 살아남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진희 씨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트럭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요. 당신이 진희 씨에게 팔을 뻗고 왼손가락을 잃은 것처럼 자기 자신보다도 당신을 더 소중히 여겼으니까요. 가련한 연인의 모습에 련은 징계를 무릅쓰고 우진의 꿈속에서 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해달라는 진희. 날 바라보던 너의 얼굴, 내 손을 잡아오던 네 손의 온기, 내 이름을 부르던 네 목소리, 날 보듬어줬던 너의 모든 말과 행동,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너와 나의 모든 시간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게. 네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게. 진희가 보듬어주어 어느덧 푸르게 자라난 우진의 나무를 바라보며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서로를 기다리기로 약속하며 둘은 그렇게 잠시간 헤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너로 인해. 고위험자의 출현. 위치 추적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도로를 살펴보던 준웅의 눈에 들어온 처연한 얼굴의 강아지 한 마리. 차에 치이려는 순간 준웅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구해내는데요. 겁이 많은 아이 같은데 왜 굳이 도로에 서 있던 걸까요? 가녀린 몸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덜덜 떨면서 련의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던 일행 앞에 일전에 도움을 주었던 재수가 등장합니다. 재수의 말에 따르면 녀석은 이 근처를 배회하던 강아지였다는데요. 근데 신기하네요. 경계심이 많은 녀석인데 용케 누님 품에 안겨있고. 련은 강아지가 자신의 곁에 머무는 이유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계속 내 옆에 있으려 한 것도 저승으로 데려가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알짱된 거지 너. 고위험자의 정체는 바로 이 강아지였던 것이죠. 강아지와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 륜구는 주마등 동물보호소에 지원 요청을 보냅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기석이 이승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아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13, 14쯤 된 많은 나이에 길거리를 떠돌아다닌 지 꽤 된 것 같은 모양새. 나이가 많아 버려진 것이라 추측한 준웅은 강아지 앞에서 그의 주인을 욕하고 이에 참지 못한 아이는 준웅을 향해 사납게 짖는데 버려진 게 아니래요. 자기 스스로 나온 거래요. 형이 자기를 찾기 전에 빨리 저승으로 데려가 달라고 련에게 말하는 강아지 콩이. 콩아,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건지 알려줄래? 널 돕고 싶어서 그래. 까만 눈을 힘없이 깜빡이며 콩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일행에게 들려줍니다. 6마리의 형제 중 홀로 살아남은 콩이. 개농장에 팔아넘기려던 남자에 의해 어미와 생이별을 하고 허술하게 열린 트럭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는 순간 남자에게 들킨 콩이의 작고 여린 몸에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이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던 아버지와 훈이는 남자에게서 콩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던 콩이는 훈이와 함께 외출하던 중 엄마와 비슷한 모습의 강아지를 보고 훈의 품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향해 뛰기 시작하죠. 차에 치일 위기에 처한 콩이를 훈이는 몸을 던져 구해냅니다. 시간은 흘러 콩이와 훈이는 서로에게 애틋한 사이가 되고 후에 훈이가 독립한 뒤 계속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어느덧 콩이 나이 13. 나 콩이 없으면 못 살아. 내 눈앞에서 콩이 죽으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 그런 일 생기면 그땐 나도 같이 죽을 거야. 콩이의 이야기를 들은 륜구는 훈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훈이 역시도 가족이자 형제인 콩이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죠. 다시 만나게 된 콩이와 훈. 콩이는 차마 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구석에 숨어 지난 일들을 사과하고 훈 또한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 혼자 두어 미안하다며 콩이에게 사과하는데요. 훈의 말에 숨어있던 콩이는 천천히 걸어나와 훈의 앞에 서고 가만히 콩이의 눈을 들여다본 훈은 비로소 자신을 향한 콩이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형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어. 형을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어. 그래서 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죽으면 형아도 죽을 거잖아. 많이 슬퍼할 거잖아. 자신을 선택해 주어 고맙다는 콩이의 말에 훈은 네가 나를 선택한 거지. 둘은 그렇게 마지막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콩이. 형아, 그리움은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래. 그러니까 형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날 그리워해줬으면 좋겠어. 언제나 늘 설레는 마음으로 훈을 기다렸다는 콩이. 슬퍼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콩이를 그리워하겠다 말하는 훈. 콩이는 마지막으로 훈의 손등을 한번 핥은 뒤 그토록 사랑하던 형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잘가 내 동생 콩아. 지금까지 네이버 일요 웹툰 내일의 이야기와
위기관리팀이 만난 슬픈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리고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 모두 겪는 슬픔의 감정,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어질 기나긴 그리움을 함께 했던 추억으로 견딘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헤어짐이란 것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일,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잊어선 안 될 일이겠죠.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m going to the water to watch diamonds